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H2 컨트롤을 또 아웃풋 피드백으로 이제 설계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LQG, LQR이라는 제어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외부에 디스터번스가 노이즈 형태로 들어올 때 어떻게 이제 옵티멀한 제어기를 설계할 건가, 얘하고 H2 컨트롤하고 관계가 뭔지, 그렇게 해서 아웃풋 피드백, H2 컨트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게 H 인피니티 옵티멀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 하는 것, 또는 아웃풋 피드백 설계하는 조건이 이제 이와 같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블한 해가 존재할 때 각 제어기가 어떻게 다시 그 구해진 파라메타로 구성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란에서부터 그 다음에 컨트롤드 아웃풋까지의 L2, induced L2 놈을 최소화하는, 결국은 시스템은 H 인피니티 놈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다. 자, H2 옵티멀 컨트롤은 앞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에서도 살펴봤지만 전달함수 J 오메가에서 트레이스 했는 적분한,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쭉 적분했는 그 값이 결국은 시간 영역에서의 에너지 함수로 우리가 등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외란이 다음과 같이 시간에 대해서는 제곱에 대한 베리언스가 되겠죠. 베리언스라는 평균값, 제곱의 평균값을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는 시그널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값으로 우리가 적분해서 이제 베리언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제 S 오메가, 그러니까 노이즈에 대한 스펙트럼이죠. 그 노이즈에 대한 스펙트럼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시스템 통과해서 컨트롤된 어떤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 S가 지금 노이즈에 대한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면 플랜트를 통과했는 것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곱한 것, 그래서 결국은 출력에 대한 덴시티가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노이즈의 에너지가 됩니다. 노이즈에 대한 파워, 베리언스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전달된 값을 우리가 주파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우리가 출력에 대한 제곱 에너지를 우리가 아웃풋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베리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베리언스는 결국 외란 노이즈에 대한 H 인피니티 값과 그 다음에 전달함수의 H2 놈의 곱으로 우리가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화이트 노이즈를 쓴다. 자, 그러면 얘는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컨트롤드 아웃풋의 베리언스는 H2 놈으로 계산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어떤 화이트 노이즈 형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올 때 출력에 대한 베리언스 값을 이와 같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어기를 설계할 때 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자, 그런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우리가 H2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이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라 그러면 특정 주파수 영역에서 어떤 에너지 바운드를 가지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칼라 노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스템을 통과하는 걸 H, 이 전달함수로 이렇게 칼라드 노이즈를 H라고 이렇게 봤을 때 시스템에서 이게 이제 오메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전달함수에 포함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자, 그러면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 형태로 표현을 하면, 자, H가 여기에 이제 곱해진 형태로 오른쪽에만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래서 전달함수, 제어기가 포함된 전달함수하고 H가 이제 두 개 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외란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 그러면 얘를 파워 스펙트럼을 구해보면
외란에 대한 컬러드 노이즈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전달함수 시스템 이와 같이 나오죠. 그럼 결국은 얘가 두 개 곱해진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H가 두 개 곱해진 형태고 얘는 컬러드 노이즈라 하지만 얘는 결국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S 해시 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얘 전체를 미니마이즈하는, 자 그게 바로 H2 놈을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형태하고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컬러드 노이즈를 포함한 어떤 전달 함수의 H2 놈을 미니마이즈하는 문제가 결국 외란에 대해서 컬러드 노이즈에 대해서 얘를 놈을 미니마이즈하는 지역이 구하는 문제하고 같은 문제로 우리가 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조건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H2 놈 구하는 거는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리니어 시스템으로 표현됐을 때, 자, 얘가 H2 놈을 감마로 어퍼 바운드가 된다고 해서 이 감마를 미니마이즈하는, 자, 그런 문제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레미언이죠. 자, 그레미언에 해당되는 부분과 거기에 대한 크기를 감마로 두고 이 감마를 미니마이즈하는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된다. LMI로 이러면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하면 얘가 결국은 H2 놈의 바운드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빌리티 그레미안 매트릭스를 가지고 솔루션을 구해도 되고, 만약에 저기 설계를 한다 하면 이 어퍼 바운드를 감마로 두고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H2 옵티멀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외란에 대해서. 자, 그래서 H2 놈은 시스템의 트래젝토리 변화에 대한 값을 전체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레미안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 있고, 요걸 이제 어찌 보면 X의 베리언스하고 똑같습니다. 요 안에 거를 미분해서 이 변화한 부분을 0이 되는 그런 조건을 찾아내면 결국은 이제 그게 리아프로프 이퀘이션이 됐었고, 그래서 X0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이제 구하면 요놈 대신에 라플라스의 변환된 형태라면 주파수 영역에서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중간고사 때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전달함수 형태로 구하고 얘를 시간 영역에서 구한 거라 얘가 결국은 같다. 자, 그래서 얘가 그레미언 매트릭스로 디파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트릭스에서 B 트랜스포즈 B를 양쪽에 곱하면 얘가 결국 H2 놈이 된다. 자, 이 그레미언 매트릭스는 어떻게 찾느냐? 저 여기에 있는 형태로 우리가 리아프로프 이퀘이션을 풀면 우리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는 거고. 자,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 저기 설계를 문제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B1이 외란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컨트롤러 설계하는 거고, 이 부분이 컨트롤드 아웃풋. 그 다음에 얘는 스테이트 피드백. 스테이트 피드백 해서 그 다음에 풀 스테이트 피드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은 0이 되겠죠. 그래서 KY인데 Y가 결국은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 피드백 K를 구하면 스테이트 피드백으로 우리가 앞에서 아웃풋 피드백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스테이트 피드백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AX 그 다음에 XA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B1 B1 트랜스포즈가 이제 앞에서는 그레미언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면, 저기 설계 문제는 A 대신에 A 플러스 B K 대신에 GX 인버스를 해서 다시 구성을 하면 스테이트 피드백 지난번에 한 것 새로 변수를 디파인 해주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컨트롤드 아웃풋. 컨트롤드 아웃풋은 여기죠. C1X 플러스 D12 U 이렇게 돼요. U가 U 대신에 G로 디파인 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X 인버스. 자, 여기에 감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그래서 X의 B 트랜스포즈 B의 감마에 해당되는 부분. 자, 여기 컨트롤드 아웃풋의 X, 얘가 여기에 이제 출력에 대한 바운드라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얘 감마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로
문제를 풀면은 지역이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LMI로 여러분들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으면 자, 요와 같이 이 등가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W를 다시 해보면 자, W 여기 C X 인버스 C 트랜스포즈가 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W가 이 매트릭스의 뭐냐면 어퍼 바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퍼 바운드라고 생각하고 감마 제곱이 트레이스 W. 그래서 감마를 미니마이즈하면 얘 W의 값이 트레이스 값이 미니마이즈 되고 그게 바운드 된 게 얘가 최소화되는 X를 찾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시어 컴플리먼트 하면 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감마 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가 바로 요 문제하고 같은 겁니다. 등가. 그래서 X 인버스 여기 컨트롤 아웃풋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C 그 다음에 플러스 컨트롤러 그 다음에 C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여기 감마 대신에 W를 두고 문제를 푼 겁니다. 그래서 W 대신에 바로 감마를 넣고 문제를 풀어도 같을 겁니다. 이제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등가적인 제기 설계 문제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컨트롤러 디자인 쪽에 여기에 컨트롤러가 G가 컨트롤러가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자, 이 부분이 컨트롤러에서 새로 생긴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LMI 솔루션이에요. H2 컨트롤을 하기 위한 스테이트 피드백. 그래서 이 조건을 여러분들 쓰고 그 다음에 감마를 얻게 되면, 자, 여기서는 LMI에서 G하고 뭐가 나옵니까? X가 나오죠. 그러면 컨트롤러는 G와 앞에서 구한 X 인버스로 하면 저기 개인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U에서 U는 KX 그러면 이제 크로즈 루프가 플러스 BK. 그래서 A 플러스 B2죠. 여기서는 B2. 그래서 여기에서 X를 우리가 크로즈 루프 대신에 이제 X 인버스를 양쪽에 곱하게 되면 인버스를 곱해서 K가 리컨스트럭션 되는 형태로 G를 디파인 하면 되겠죠. 자, 요건 앞에서 한번 LMI에서 풀어봤으니까 다시 안 풀어도 되겠죠. 심플하게. 넘어가도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원래 ACL 원래 조건이 뭐였어요? 요거였죠. 그래서 A 대신에 요게 이제 조건이면 A 트랜스포즈가 있고 ACL 트랜스포즈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X, ACL, 그 다음에 X, CL, X, 그 다음에 B. 자,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X, 그 다음에 A 대신에 A 플러스 BK, K. XB. 자, 여기에도 LMI 구해야 되고 K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푸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X 인버스 0, I X 인버스 0, I 이렇게 곱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곱해지면 얘는 없어지고 여기다 X 이렇게 곱해지잖아요. X 인버스. 그렇죠? 그러면 요거 대신에 AY
이거는 어떻게 되면 A, Y 플러스 B, K, Y KY를 G라 define 하면 A, Y 대신 X로 플러스 B2G 이렇게 형태가 된다. 그죠? 자, 이거는 스테이트 피드백을 심플하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출력은 마찬가지 D12에 U 대신에 KX 넣고 인버스를 곱하면 이와 같은데요. 자, 그래서 LQR 문제는 우리가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스테이트 X의 베리에이션, 변화, 제곱입니다. 제곱. 자, 이게 의미가 뭐냐면 X 트랜스포즈 QX 플러스 U 트랜스포즈 RU. 자, 얘를 풀면은 X1, X2. 자, Q를 Q1, Q2, Q2, Q3. X1, X2. 이렇게 되죠. 그럼 U는 U, R. 자, 얘가 만약에 1, 2라 하겠습니다. 1, 0, 0,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X1에 결국 X1의 제곱이 스칼라로 가겠습니다.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도 1이라면 U의 제곱. 얘가 만약에 10배다 그러면 곱하기 10 곱하기 갈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내가 계산해서 x가 움직이면 x가 이렇게 움직여서 제곱하면 곱하기 10 해서 어떤 전체 제곱했는 어떤 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u도 사용한 입력을 그래프를 보면 제곱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최소화하는, 그러면 얘를 웨이트를 크게 하면 스테이트 변화가 줄어들겠죠. 이게 작아지겠죠. 이게. 얘를 웨이트를 키우면 입력을 훨씬 작게 쓰겠죠. 그래서 에너지 세이빙 관점에서는 얘를 키우면 되고, 스테이트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얘 웨이트를 키우면 돼요. 그러면 얘가 최소화돼요. 이게 옵티멀 컨트롤의 어떤 제곱을 최소화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Q는 웨이트고, 그 다음에 얘는 쿼드레틱 제곱 형태다. 자, 이걸 최소화하는 K를 구해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전형적인 리니어 쿼드레틱 레귤레이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H2 컨트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C1은 컨트롤드 아웃풋입니다. 컨트롤드 아웃풋에 스테이트 X를 Q에 2분의 1을 해주고, 자, D12는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B1은 이제 B1이 뭐죠? 요게 외란이 들어오는 부분이죠. 외란이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B1가 컨트롤드 아웃풋에 해당되는, 그래서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구했는 부분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컨트롤드 아웃풋이죠. 컨트롤드 아웃풋에 C1 대신에 얘를 쓰는 거예요. Q의 2분의 1. 그 다음 D12 대신에 R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형태의 꼴이 나오죠. 얘를 곱하면 요 매트릭스 대신 넣고 X로 넣으면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드 아웃풋에서 코스트 펑션을 이와 같이 잡은 거하고 같은 효과가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B1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이덴티티. 이거는 D11은 제로. 자, 이렇게 어쨌든 원래 H2 컨트롤에서 매트릭스 이와 같이 두면 우리가 이 문제가 바로 LQR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은 A 플러스 BK, 여기는 K가 되는, 그래서 초기 조건에서 얘가 트레젝토리가 바뀌는 형태로 우리가 하는데, 이거를 최소화하는 개인 K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C1을 이와 같이 두고 그 다음에 각각 매트릭스를 이와 같이 디파인 한 다음에 H2 컨트롤 문제를 LMI를 풀면 이게 바로 LQR 여기가 설계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스테이트 피드백이죠. 앞에서 자 앞에 있는 시스템에서 요거를 미니마이즈하는 문제니까 자 여기는 X0에서부터 트레젝터리에서 쭉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초기 조건에서 쭉 변화되고 X0에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매트릭스가 양쪽에 곱해지고 자 얘를 보면 자 X0는 밖으로 뽑아냅니다. 시간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X0가 밖에 나오고 그 다음 B1 그 다음에 컨트롤드 아웃풋 그래서 얘는 H2 놈이죠. 그 다음에 X0 그래서 결국은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X0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걸 포함한 X0를 찾는 그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H2 스테이트 피드백의 스페셜 케이스가 LQR이 된다. 자, 요것도 LMI로 여러분 풀 수 있겠죠? 어떻게 풀 수 있나요? X0 X0는 우리가 저기 LMI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마로 두고 AF 바운드를 감마로 두고 감마 그 다음에 B1에 X0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X0의 인버스 그 다음에 X0의 B1에 X0 이렇게 해서 감마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를 풀게 되면 감마 A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조건에 대해서 얘를 최소화하는 X0 푸는 문제로 되겠죠. 어쨌든 LMI로 충분히 표현이 될 겁니다. X0가 포함되는. 그리고 주어진 X0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리된 겁니다. H2 컨트롤의 스페셜 케이스가 LQR, 리니어 쿼드래틱 레귤레이션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2 옵티멀 아웃풋 피드백은 H 인피니티 컨트롤 똑같이 했죠. 자, 여기에서 저기 클로즈 루프 시스템은 똑같이 이와 같이 구성을 하고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이 컨트롤러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가 컨트롤드 아웃풋 부분입니다. 자, 컨트롤드 아웃풋 부분에 앞에서 이제 구했는 스테이트 피드백의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G 매트릭스를 프리 매트릭스로 두고 자, 감마를 미니마이즈하는 G를 찾는 형태로 문제를 풀면 자, H2 옵티멀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기 설계하는 거 앞에 설명했던 그대로 문제를 풀면 되고 자, 그래서 감마를 다음과 같이 조건을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여기까지고 밑에 거는 뭐죠? 요거는 H 인피니티 문제네. 감마 1, 감마 2. 감마 2는 H 인피니티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고 여기 감마를 1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 H2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죠. 그래서 각각 따로 미니마이즈 하는 형태의 요 H2도 미니마이즈 하고 H 인피니티도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제어기를 동시에 설계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 다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해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칼만 필터는 뭐냐? 칼만 필터도 똑같이 LMI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외란에서부터 컨트롤드 아웃풋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자, 그러한 L 게인을 찾는 게 칼만 필터죠. 자, 그래서 에러 다이나믹스를 이와 같이 쓰고, 자, 문제가 뭐냐면 에러의 베리언스를 최소화하는 게 칼만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L 게인은 어떻게 찾아지냐면 시그마가 시그마가 뭐죠? 시그마가 에러의 베리언스입니다. 에러의 베리언스. 자, 에러의 베리언스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V2가 메저먼트입니다. 메저먼트. 측정에 대해 들어오는 노이즈. 그러니까 V2의 인버스니까 메저먼트 베리언스 분해. 코베리언스죠, 요거는. 어쨌든 노이즈에서부터 메저먼트까지의 코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분해 의 베리언스로 L 게인이 디파인 됩니다. 칼만 필터 다음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수업을 들으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L 게인이 이와 같이 구해집니다. 기존의 베리언스와 코베리언스 값을 이용해서 게인이 설정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스템의 디스터번스로 들어오는 외란, 그 다음에 메저먼트 노이즈. 요거는 특성을 안다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자, 얘의 베리언스, 에러의 베리언스와 그 다음에 에러, 여기에 베리언스죠. 그 다음에 메저먼트 베리언스 값. 자, 요 식을 만족하는 시그마를 여기다 이용하는 겁니다. 결국은 베리언스라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구하는 거하고 이게 이제 칼만 필터를 설계하는 게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에스티메이터 설계하고 난 다음에 게인을 에스티메이터에서부터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LQG가 됩니다. LQG, LQR에서 구해지는. 그래서 LQ 앞에서 있는 LQR과 그 다음에 옵저버를 합치면 바로 노이즈에서 강인한 그러한 제어기를 설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디스크리트 타임 마찬가지 게인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다음과 같은 리아프로비케이션이죠. 이케이션을 칼만 필터의 설계를 위한 시그마 값을 구하게 되면 이 식을 만족하는, 자, 그래서 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게인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W는 노이즈에 대한 베리언스 정보를 이용하게 되고, 그 정보에서부터 업데이트 되면 우리가 최소의 베리언스를 만족하는 에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칼만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핵심은 다이내믹 아웃풋 피드백에 해당되는 H 인피니티 제어기, 그 다음에 H2 컨트롤러가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인풋, 스테이트 피드백, 아웃풋 피드백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LQR과 칼만 필터와의 관계는 결국은 H2, H 인피니티의 서브셋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MI를 포뮬레이션 잘해서 문제를 풀면 기존에 다양한 우리가 시그널을 처리할 수 있는 제어기 설계가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걸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주제가 원래 로버스트 컨트롤이죠. 로버스트 컨트롤은 시스템에 언서턴티가 있는 겁니다. 이제 진짜 메인입니다. 언서턴티가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다룰 건가? 그럼 언서턴티 시스템을 어떻게 모델을 만들 건가? 그렇게 해서 불확실성이 있는, 대부분의 실제 시스템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RLC 회로를 한다면 또 저항이나 L 값도 언서턴티가 있고, 로봇을 다룬다면 로봇의 매스라든지 뭐 프릭션 이런 것도 언서턴티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있을 때도 어떻게 안정적인 제어기를 잘 설계를 할 건가? 그런 이슈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절차를 위해서 어떻게 풀 건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